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68세 여성의학 전문의로 30년간 시니어 부부 상담과 감각 회복 클리닉을 운영해 왔습니다. 30분 만에 아내가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72세 김숙자님은 40년 동안 그 순간을 잃고 살았습니다. 남편의 손길에도 아무런 느낌이 없었죠. 하지만 단 한 번의 올바른 자극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른 땅에 폭포수가 터진 것처럼 온몸이 반응했습니다. 남편 74세 박철수님의 목소리입니다. 내가 달라지니 아내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게 정말 우리 부부가 맞나 싶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특별한 약도 복잡한 운동도 필요 없었습니다. 단지 정확한 위치와 올바른 기법만 알면 됩니다. 혹시 당신도 그 순간을 놓치고 있나요? 75세 이술래님의 말입니다. 선생님, 젊을 때보다 지금이 더 좋아요. 이제야 진짜 느끼는 법을 알겠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은 잘못된 위치를 만지고 있습니다. 빠르게 서두르거나 한 곳에만 집중하거나 정확한 지점을 놓치거나 오늘 제가 공개하는 3단계 실전 기법을 따라하면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2주 내에 반응이 5배 증가하고 4주 후에는 폭포수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단계 정확한 위치 파악과 예열. 먼저 당신이 지금까지 해온 방법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혹시 바로 성기 부분만 만지려고 하지 않나요? 혹시 입구만 자극하고 있지 않나요? 혹시 클리토리스를 직접 건드리지 않나요?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까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의 가장 민감한 부위는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정확한 위치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성기에서 가장 민감한 부위는 클리토리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이 위치를 잘못 알고 있어요. 클리토리스는 질 입구에서 정확히 2cm 위쪽에 있습니다. 작은 콩알만한 크기죠. 여기에 8,000개의 신경 말단이 집중되어 있어요. 남성 성기 전체보다 2배 많은 신경이 2mm 안에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찾았다고 바로 만지면 안 됩니다. 너무 민감해서 오히려 아파할 수 있거든요. 먼저 예열이 필요합니다. 질 입구 주변을 부드럽게 어루만져주세요. 5분 정도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는 거예요. 잠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지금까지 아내의 클리토리스를 정확히 찾아본 적이 있나요? 대부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정확한 위치를 모르면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질 입구에서 손가락으로 위쪽을 더듬어 보세요. 작은 돌기 같은 게 만져질 거예요. 그게 바로 클리토리스 귀두입니다. 5분간 주변을 예열한 후 아내의 반응이 달라지면 1단계 성공입니다. 2단계 과학적 자극 기법. 이제 본격적인 자극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절대 직접 만지면 안 됩니다. 클리토리스를 덮고 있는 얇은 피부, 클리토리스 후드를 통해서 간접 자극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손가락 끝이 아니라 손가락 배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압력은 깃털처럼 가볍게요. 압력의 정확한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자신의 눈꺼풀을 만져보세요. 그 정도의 압력이면 됩니다. 더 세면 절대 안 돼요. 다음은 방향입니다. 99%의 남성이 틀리는 부분이에요. 위아래로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좌우로 움직여야 해요. 3시 방향에서 9시 방향으로 천천히 움직이세요. 속도도 중요합니다. 1초에 한 번씩 좌우로 움직이세요. 빠르면 절대 안 돼요. 시니어 여성일수록 천천히 해야 합니다. 이제 특별한 리듬을 만들어야 해요. 좌우로 3번 움직이고 3초간 멈추세요. 다시 좌우로 3번 움직이고 3초간 멈추는 걸 반복하는 거예요. 이 멈춤 동안 신경이 충전되거든요. 계속 자극하면 오히려 둔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시니어만의 특별한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윤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인 윤활이 줄어들어요. 이때 인공윤활제를 사용하시면 효과가 10배 증가합니다. 약국에서 파는 수용성 윤활제면 충분해요. 손가락의 쌀알 크기만큼 발라주세요. 이때 계속 속삭여주세요. 편안하게 느끼시면 돼요.
서두르지 말아요. 지금 이 순간만 생각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실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응이 없다고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최소 8분은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 기다림이 바로 사랑입니다. 자, 이제 반응 신호를 읽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신호는 호흡입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지기 시작해요. 두 번째는 몸의 긴장입니다. 허벅지나 배에 힘이 들어가죠. 세 번째는 소리입니다. 작은 신음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네 번째는 수분입니다. 아래쪽이 점점 촉촉해집니다. 이 네 가지 신호가 나타나면 2단계 성공입니다. 이제 3단계로 넘어갈 시간이에요. 하지만 절대 서두르면 안 됩니다. 충분한 준비 시간이 필요해요. 3단계, 폭포수 터뜨리는 최종 기법.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2단계에서 충분히 반응이 나타났다면 이제 강도를 조금씩 높여야 해요. 하지만 갑자기 바꾸면 안 됩니다. 3단계는 원형 자극법입니다. 이 단계에서 폭포수가 터집니다. 클리토리스 주변을 작은 원형으로 돌려주세요.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3바퀴 돌리고 3초간 멈춥니다. 다시 천천히 3바퀴 돌리고 3초간 멈춥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멈춤입니다. 원을 그린 후 3초간 완전히 멈춰야 합니다. 이 멈춤 동안 몸이 스스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서두르면 절대 안 됩니다. 71세 최영자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멈춘 순간에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반응이 오지 않는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때로는 5세트까지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급 기법을 추가합니다. 바로 팔자 움직임이에요. 원형 움직임 사이사이에 팔자를 그려주세요. 천천히 한번 그리고 다시 원형으로 돌아가세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지속성입니다.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해도 절대 멈추면 안 돼요. 많은 남성들이 아내가 반응하기 시작하면 흥미진진해서 리듬을 바꾸거나 더 세게 해요. 이게 가장 큰 실수입니다. 반응이 나타나면 오히려 더욱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같은 압력, 같은 속도, 같은 리듬으로 계속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계속해야 할까요? 바로 아내가 멈춰달라고 할 때까지입니다. 시니어 여성의 경우 젊은 여성보다 더 오래, 더 강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호르몬 변화 때문에 오히려 더 민감해지거든요. 실제로 의학 연구에 따르면 폐경 후 여성의 40%가 오히려 더 강한 반응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반응이 오기 시작하면 이런 신호들이 나타납니다. 호흡이 빨라집니다. 허벅지가 미세하게 떨립니다. 아래쪽이 점점 촉촉해집니다. 몸 전체에 힘이 들어갑니다. 이 신호들을 놓치지 마세요. 이때가 바로 대화의 시작입니다. 어떤 느낌이야? 계속할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4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대화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잠깐,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까 김숙자님 기억나시죠? 실은 김숙자님도 처음에 실패했습니다. 3단계까지 완벽하게 했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런데 단 하나를 바꿨더니 30분 만에 폭포수가 터졌습니다. 그 비밀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이걸 모르면 아무리 3단계를 해도 소용없어요. 김숙자님이 처음에 실패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환경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시도했던 거예요. TV 소리, 시계 소리, 밖에서 들리는 차 소리. 이 모든 게 집중을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침실로 옮기고 모든 소리를 차단했습니다. 커튼을 치고 휴대폰을 끄고 조명을 어둡게 했습니다. 그 순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환경이 50% 이상을 좌우합니다. 아무리 완벽한 기술이라도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또 다른 실패 사례를 보겠습니다. 66세 송미숙님의 경우입니다. 3단계를 모두 했는데 실패했어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남편이 중간에 어때? 라고 물어봤던 겁니다. 그 순간 집중이 완전히 깨져버렸죠. 말의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1단계에서는 위치 찾기에만 집중, 2단계에서는 격려의 말만, 3단계에서는 완전한 침묵, 반응이 온 후에야 대화를 시작하세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제가 30년간 상담하면서 발견한 것인데요.
성공하는 부부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연습입니다. 한 번에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최소 일주일은 연습 기간으로 잡으세요. 첫날에는 1단계 위치 찾기만 연습하세요. 둘째 날에는 1, 2단계까지. 셋째 날부터 전체 과정을 시도하세요. 또 다른 공통점은 시간대입니다. 성공하는 부부들은 모두 저녁 9시 이후에 했습니다. 오후나 새벽은 효과가 떨어져요. 몸의 호르몬 리듬 때문입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날짜입니다. 매주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시도하세요. 평일에는 피로 때문에 집중이 어렵습니다. 네 번째는 사전 준비입니다. 목욕을 함께 하거나 좋은 음식을 먹거나 산책을 하세요. 몸과 마음이 편안해진 상태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마지막 공통점은 기대치입니다. 첫 번에 폭포수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작은 변화부터 인정하고 격려하세요. 오늘은 어제보다 좋았어요. 이런 말 한마디가 다음 성공을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한 달 해도 변화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실제로 이런 분들을 위한 특별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한 달 해도 변화가 없는 분들을 위한 특별 솔루션입니다. 먼저 몸의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혹시 혈압약을 드시나요? 당뇨약을 드시나요? 이런 약들이 반응을 둔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간을 2배로 늘려야 합니다. 1단계 10분, 2단계 16분, 3단계 6분으로 하세요. 두 번째는 온도 조절입니다. 방 온도를 26도에서 8도로 유지하세요. 추우면 몸이 움츠러들고 더우면 집중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수분 섭취입니다. 시작 2시간 전에 물을 한 잔 마시고 30분 전에 화장실을 다녀오세요. 몸이 충분히 촉촉해야 반응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 해소입니다. 요가나 명상을 미리 10분간 하세요. 마음이 편안해야 몸도 열립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만약 계속 실패한다면 역순으로 해보세요. 3단계부터 시작해서 1단계로 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71세 한명숙 님이 이 방법으로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방법을 써도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해요. 바로 감정 치유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랜 상처나 서운함이 몸을 막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정 치유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특별한 방법입니다. 먼저 대화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 다시 시작해볼까요? 이런 말부터 해보세요. 67세 송영자님의 경우입니다. 남편과 20년간 거의 대화가 없었어요. 먼저 한 달 동안 매일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했어요. 당신 덕분에 행복해요. 그 후에 3단계를 시도했더니 바로 성공했습니다. 마음이 열리니까 몸도 저절로 열리더라고요. 두 번째 방법은 과거 이야기하기입니다. 젊었을 때 좋았던 추억을 나누세요.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신혼 때 그런 일도 있었지. 세 번째는 용서의 시간입니다. 서로에게 상처 준 일들을 털어놓고 용서하세요. 그때 내가 잘못했어. 이제 다 잊자. 이런 대화 없이는 몸의 변화도 어렵습니다. 네 번째는 새로운 약속하기입니다. 앞으로는 매일 사랑한다고 말하자. 서로를 더 소중히 대하자. 이런 약속이 새로운 관계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인내입니다. 감정 치유는 시간이 걸립니다. 최소 3개월은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그만큼 깊고 진짜 변화가 옵니다. 이제 마지막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성공한 후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공한 후가 더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번 성공하고 나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성공 후 일주일이 골든타임입니다. 매일 꼭 스킨십을 하세요. 3단계 전체가 아니라 1단계만이라도 매일 하세요. 손잡기, 포옹하기, 등 마사지하기. 이런 작은 접촉들이 성공을 유지시켜줍니다. 두 번째는 칭찬하기입니다. 당신이 좋아요. 오늘도 예뻐요. 사랑해요. 이런 말을 매일 하세요. 몸의 변화보다 마음의 변화가 더 오래 갑니다. 세 번째는 데이트하기입니다. 한 달에 한 번은 둘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카페, 공원, 영화관 어디든 좋습니다. 새로운 추억을 쌓는 게 중요해요. 네 번째는 건강 관리입니다. 운동을 함께 하세요. 산책,
요가, 수영 뭐든 좋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지속적인 관계가 가능합니다. 5번째는 새로운 도전입니다. 3단계에 익숙해지면 시간을 늘려보세요. 아니면 새로운 장소에서 시도해보세요. 항상 같은 방식이면 지루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입니다. 서로에게 매일 고마워하세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요.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이런 마음이 진짜 사랑을 만듭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30년간 만난 가장 감동적인 부부 이야기입니다. 80세 조영철님과 77세 김순희님 부부입니다. 결혼 55년째인데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어요. 김순희님은 젊을 때부터 그런 일에 관심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냥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느낀다는 게 뭔지도 몰랐죠. 두 분이 제게 오신 건 조영철님이 암 수술을 받고 나서였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을지도 모르는데 아내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하지만 두 분의 간절함이 달랐습니다. 매일 1단계 연습부터 시작했어요. 3개월 동안 매일 클리토리스 위치 찾기만 했습니다. 4개월째 되는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김순희 님이 처음으로 폭포수를 경험한 거예요. 조영철 님이 울면서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선생님, 55년 만에 아내가 그런 반응을 보였어요. 그런 모습을 처음 봤어요. 김순희 님의 말입니다. 80이 되어서야 여자로 태어난 이유를 알겠어요. 이런 게 느낀다는 거구나 싶었어요. 그 후 1년 동안 두 분은 신혼부부처럼 지내셨습니다. 조영철님은 작년에 돌아가셨지만 김순희님은 지금도 그때를 그리워하며 행복해하세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입니다. 80세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에 답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당뇨가 있어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을 더 여유롭게 잡으세요. 당뇨 환자분들은 감각이 둔해지기 때문에 각 단계마다 시간을 1.5배씩 늘려주세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고혈압약을 먹는데 괜찮을까요? 네,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혈압약 때문에 몸이 더 이완되어서 좋을 수 있어요. 단, 어지러움이 있다면 앉은 자세에서 시작하세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관절염이 심한데 자세가 힘들어요. 이런 분들을 위한 특별한 자세가 있습니다. 옆으로 누워서 하는 방법이에요. 아내는 옆으로 누우시고 남편은 뒤에서 안아주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가 관절에 무리가 가장 적어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몇 살까지 가능한가요?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제가 상담한 최고령은 83세였어요. 몸이 움직이고 의식이 있으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아내가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절대 강요하지 마세요. 먼저 대화부터 시작하세요. 우리 관계를 더 좋게 만들고 싶어 라고 말해보세요. 그리고 며칠 기다려주세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요.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윤활제는 어떤 걸 써야 하나요? 약국에서 파는 수용성 윤활제면 충분해요. KY젤이나 듀렉스 윤활제 같은 것들이죠. 절대 오일 베이스는 사용하지 마세요.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일주일에 2에서 3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매일 하면 오히려 둔해질 수 있어요. 적당한 간격이 중요해요. 이런 질문들 외에도 궁금한 게 많으실 텐데요. 가장 중요한 비법 하나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기록하기입니다. 매번 시도한 후에 간단히 기록해 보세요. 오늘은 2단계까지 했다. 아내가 편안해 보였다. 다음엔 시간을 더 늘려봐야겠다. 클리토리스 위치를 정확히 찾았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왜 기록이 중요할까요? 발전 과정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기록을 보면 분명히 달라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다른 비법은 월별 목표 설정입니다. 첫 달은 1단계 완벽하게 하기, 둘째 달은 2단계까지 자연스럽게 하기, 셋째 달은 3단계 성공하기. 이렇게 단계적 목표를 세우세요. 급하게 모든 걸 한 번에 하려고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져요.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계절별 차이점이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몸이 차가워지기 때문에 준비 시간을 더 늘려야 해요. 목욕이나 따뜻한 차를 마신 후에 시작하세요. 여름철에는 땀 때문에 불편할 수 있으니 에어컨을 미리 틀어두세요. 봄과 가을이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또한 시간대별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오후 7시에서 8시는 피하세요. 저녁 식사 후라 소화에 방해가 됩니다. 오후 9시에서 10시가 가장 좋습니다. 몸이 충분히 이완된 상태예요. 밤 11시 이후는 너무 늦어서 피로할 수 있어요. 이런 세부적인 것들이 성공률을 크게 좌우합니다. 끝내기 전에 특별한 고급 기법을 하나 더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더블 자극법입니다. 성공률이 95% 이상인 고급 기법이에요. 한 손으로는 오늘 배운 클리토리스 자극을 하면서 다른 손으로는 질 입구 주변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거예요. 하지만 절대 동시에 시작하면 안 됩니다. 먼저 클리토리스 자극으로 충분한 반응을 만든 후 3분 정도 지나서 두 번째 손을 추가하세요. 두 번째 손은 입구에서 1cm 정도 안쪽을 아주 부드럽게 원형으로 마사지해 주세요. 첫 번째 손의 리듬과 맞춰서 하는 게 중요해요. 이 기법을 사용하면 더 강하고 오래 지속되는 반응을 만들 수 있어요. 또 다른 고급 기법은 온도 자극법입니다. 따뜻한 물수건으로 먼저 전체적으로 따뜻하게 해준 후에 시작하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민감도가 높아집니다. 76세 박정수님이 이 방법으로 성공했습니다. 따뜻하게 해주니까 몸이 훨씬 빨리 반응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70점만 되어도 성공입니다. 매번 폭포수가 터질 필요는 없어요. 서로 편안하고 행복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성공한 부부들을 보면 모두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어요. 결과보다는 과정을 즐기고 서로에게 감사하며 작은 변화도 기뻐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3단계 기법을 기억하세요. 정확한 위치 파악 5분, 과학적 자극법 8분, 폭포수 터뜨리기 3분 이상. 둘째, 환경을 조성하세요. 조용한 공간, 적절한 온도, 계절과 시간을 고려한 준비. 셋째, 마음가짐을 바꾸세요. 서두르지 말고 인내하며 70점 성공을 기뻐하기. 넷째, 꾸준히 실천하세요. 기록하며 단계적 목표를 세우고 매일 작은 스킨십 유지하기. 이 네 가지만 지키면 분명히 여러분도 새로운 행복을 만날 수 있습니다. 30분 만에 기쁨의 눈물을 흘린 김숙자님처럼, 55년 만에 진짜 터뜨리기를 발견한 조영철님 부부처럼 여러분도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해보세요. 다음 3화에서는 남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터뜨리기 기술에 대해 방송됩니다. 남성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와 정반대의 접근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과 행복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